와, 좋은 거 많네.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적적한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누르고 뒤적뒤적 최애 앨범인 마일스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을 찾습니다. LP 위의 먼지를 제거하고 카트리지를 첫 번째 곡인 So What의 자리에 올려두면 그제서야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푸른 눈이 나를 향해 웃으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JYK입니다. 여러분들 맥킨토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하면 제가 글을 한번 써보면서 그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맥킨토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앰프의 파란색 출력 미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앰프의 전원을 켜면 마치 막 앰프에 생기가 돋듯 푸르스름한 강체를 내뿜으면서 맥킨토시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줍니다. 남자라면 꼭 가지고 싶은 제품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디오 중에 하나 꼽으라면 역시 맥킨토시 앰프를 고르고 싶습니다. 우람하고 단단한 바디감과 동시에 마치 이제 음악을 틀어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초록색 진공관 예열 알람까지 모든 게 감성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킨토시에서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가격대에서 그 감성을 누릴 수 있도록 호사를 베풀어준 제품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RS250 그리고 RS150입니다. 먼저 RS250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작 RS200의 후속작으로 63cm의 제법 긴 사이즈의 좌우의 스테레오 채널을 가지고 있고 우퍼를 제품 하단에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RS250은요, 좌우 채널을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소리로 내는 일종의 모노스피커 제품으로 두 제품 모두 맥킨토시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RS250의 전체 디자인은요, 직사각형의 길다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본체 아래 하단에 본체를 받치는 알루미늄 느낌의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에 전면 조작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력미터 부분은 전통적인 맥킨토시의 앰프처럼 이렇게 유리로 덮여져 있고요. 입력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미터 부분 가운데 이렇게 좌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전통적인 맥킨토시 앰프처럼 유리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대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 피아노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맥킨토시만큼 마감도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본체와 받침대 사이에는 우퍼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도록 검정색의 일종의 망 같은 걸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는 전작과 비슷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노브를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 네트워크 설정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노브는요, 볼륨을 조정하는 것으로 누르는 시간에 따라 스피커 전원을 켜거나 음성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출력미터가 있는데요. 전작과 바뀐 부분은 물리적으로 바늘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LED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아날로그스러운 게 더 좋아 보여서 이전에 원래 버전이 더 나아 보이지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LED가 좀 더 선명하기 때문에 그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후면에는요, 다양한 단자가 존재합니다. 턴테이블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포노 RCA 단자가 있고요. 3.5mm 옥스 단자, 서브우퍼를 연결할 수 있는 서브아웃 단자, 그리고 데이터 아웃, 트리거 아웃 단자가 있고요. 여기에 CC 디피트라는 HDMI 단으로 TV와 연결했을 때 전원 온오프로 연동하는 일종의 CEC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그리고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 오른쪽에는요, 또 HDMI and Optical Level Adjust라는 좀 조절하는 단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비디오 소스 그리고 TV 사운드 레벨이 좀 낮은 경우에 이를 대비해서 볼륨을 약간 부스팅 시키는 그런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입력단으로는 HDMI, ARC 인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옵티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연결, 그리고 이더넷 연결 모두 지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RS250은요, 타이다를 최대 이제 1411kbps까지 재생할 수 있고요. 최대 24비트 19kHz 고음질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룬, 레디, 엔더포인트까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블루투스는 이제 5.0 버전을 사용하고요. 고음질 코덱 aptX-H를 지원하고 AAC라는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하고 에어플레이 2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렇게 제가 그릴을 이렇게 벗겨내면 이렇게 유닛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요, 사용하는 유닛이 20mm 티타늄 트위터 4개, 50mm 티타늄 미드레인지 2개, 그리고 4곱바퀴 6인치의 우퍼를 이 망 사이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무려 8개의 유닛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는 이제 전면에서 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표는 메인셋이 아래에서 이제 아래로 향해서 발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650W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주파수 대역도 40Hz에서 20kHz까지 내어줘서 꽤나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작과 좀 달리 설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우퍼 인클로즈를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음의 양감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베이스 컨트롤이라는 부분을 이제 추가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노브를 이제 누르면서 조절을 하시면은 베이스의 양감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영화를 감상할 때 더 다이나믹한 저역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외부 전원이 달린 액티브 서브우퍼죠. 액티브 서브우퍼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쯤 되면은 이제 본격 AV용 기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RS150을 한번 보겠습니다. RS150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좌우 채널을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소리를 내는 일종의 모노스피커 제품입니다. 제품의 상단에는 이제 유닛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앰프부, 그리고 조작하거나 그다음에 출력 미터를 이제 위치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250은 마찬가지로 이제 고급스러운 블랙 하이그로시 피아노 마감으로 마감되었고요. RS150은 이제 전작과 비교해가지고 2배의 출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우퍼는 90W, 트위터는 30W로 구동되고요. 우퍼는 총 이제 4인치에서 5.25인치로 더 사이즈가 업그레이드됐고, 더 낮은 왜곡과 더 깊고 확장된 베이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RS250과 마찬가지로 저음 컨트롤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저역이 많아야 해, 나는 또 저역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저역 성능을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RS150의 후면에는 전원 단자하고 이더넷 단자,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USB-A 단자만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RS150은 아무래도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안방이나 좀 서재 같은 데서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스트리밍에 대한 이제 스펙이나 뭐 연결에 대한 부분들은요 동일하고요. 이제 출력 미터 또한 이제 LE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RS250 그리고 150을 들은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S250은요 후면에 다양한 단자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악과 영상을 감상하는 좀 다목적 하이파이 무선 스피커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가지고 음악 감상이나 영화나 유튜브 같은 영상도 감상해봤고요. 영상 감상 시에는 이제 서브우퍼를 연결해 가지고 더 다이나믹한 감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RS150은 제가 RS150에 대해 설명했던 그 목적 그대로 이제 안방과 같은 좀 작은 그런 룸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요. 음악 감상의 주 목적이 있기에 이제 음악 감상을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공간 크기에 맞게 저역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평 정도 되는 이렇게 룸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역이 총 이제 5칸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4칸 정도를 세팅하고 감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볼륨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은 미터 표시나 아니면은 이제 숫자로 볼륨 표시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매킨토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 미터로 알아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출력 미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음악이 예를 들어서 뭐 박진감이 있는 음악이라면 왔다 갔다 이 LED 미터가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 오른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리모컨으로 볼륨을 최대한 올렸을 때 이제 빨간색 불을 이제 표시를 해줘 가지고요. 볼륨이 최대로 올렸다는 것들은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음악 감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곡으로는요, 헤이리 로렌의 Feeling Good을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RS250을 들어본 느낌은요, 중립적인 사운드에서 약간 따스한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사운드의 느낌입니다. 처음에 이제 독백처럼 등장하는 이제 헤일리 로렌의 이제 솔로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적당한 공간감과 그리고 에어리감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뼈만 남은 그런 앙상한 사운드가 전혀 없이 매력적인 보이스의 음색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재즈 트리오의 반주는요, 적당한 양감의 콘트라 베이스 그리고 찰랑찰랑거리는 스네어 브러쉬 소리와 함께 음악에 좀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RS250의 좌우 길이가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막 이 정도로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우 분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좀 일반적인 이제 스테레오 스피커에 떨어진 그 정도의 만큼 스테레오감은 아닙니다. 뒤에 이어서 RS250도 들어봤는데요. 저역의 양감은 아무래도 RS250이 훨씬 더 풍부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RS150의 이제 고중력 표현은 250하고 이제 비슷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RS150 같은 이제 모노 스피커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스테레오로 분리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악기 간에 이런 분리되는 게 잘 들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좀 악기들이 분리되어서 잘 들리더라고요. 물론 250처럼 좌우의 스피커가 분리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RS250밖에 없어서 비교를 하자면 제품의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인 사이즈가 이제 250보다는 150이 좀 더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볼륨을 약간 올려줘야지 RS250하고 비슷한 사운드가 나와졌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틱 워먼의 라이드온을 들어봤습니다. RS250으로 먼저 들어보면요, 초반에 등장하는 쿵 하고 떨어지는 저역이 꽤나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뭐 해상력이 좋아가지고 콩 떨어진 다음에 디테일이 막 떨리는 부분이 막 보인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바이올린 멜로디가 이제 빠밤 하고 들려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쉐이커가 스크 이렇게 리듬이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채로운 느낌이 잘 표현되는 편입니다. 보컬은 이제 이 맥킨토시의 이 초록색 로고의 한 5cm 정도 위에서 잘 들리는데요. 좌우 보컬의 앙상블도 이질감도 없고요. 좌측 저편에서 쉐이커도 리듬을 잘 만들고, 그리고 오크스틱 기타도 오른쪽에 약간 머물러 가지고 찰랑찰랑거리면서 리듬을 잘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RS150도 바로 들어봤습니다. 이전 곡에서 들었던 것처럼 RS250의 저역에 비교해서는요, 풍성함이 약간은 빠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인지 보컬의 소리가 훨씬 좀 명료하게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좋아진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팝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RS250 먼저 들어봤는데요. 역시 고음 강조형 사운드는 절대 아님을 이 곡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의 소리와 스네어의 비트의 고역 소리가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마이클 잭슨의 어떤 그 보컬이 가운데서 나오면서 대선율로 이제 일렉기타가 아주 리듬이나 그 중화 소리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사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가운데 보컬 소리를 중심으로 왼편의 일렉기타 그리고 보컬 뒤에 드럼이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효과음이 앰비언스처럼 공간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에 비해서 RS150은요, 250보다는 훨씬 깔끔한 음색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컬이 이제 악기 소리에 묻힌 일이 없어서 아주 명료하게 들리더라고요. 저역의 풍선함은 이제 저역 조절로 해결하시거나 좀 더 작은 공간에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 풍성해질 거로 예상되는 사운드입니다. 마지막 음악 감상곡으로요, 안네소피부터 요요마 바렌보임의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첫 부분에 전체 오케스트라의 뚜띠로 이제 총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요마의 첼로가 이제 들리거든요. 이 첼로의 바디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현과 활의 마찰이 느껴지는 해석력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피아노의 사운드도 영롱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바이올린과 이제 첼로의 중간에서 뒤편에 딱 중간에 위치해가지고 이제 좋은 이제 정의감을 만들고 있고요. 무터의 바이올린 소리는요, 전혀 듣기 싫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쨍쨍거리는 음색이 아닌 좀 편안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소리의 엣지가 살아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요, 매력적인 음색 그리고 편안한 사운드로 승부를 하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150은요 클래식 편에서는요 역시 저역 표현이 RS250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장점은요 역시 이전보다 음의 엣지가 좀 더 표현되기 시작하고요 악기 간의 분리가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RS250은 저역이 풍성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서브우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도 있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영상 테스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3편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식스 언더그라운드 먼저 설명드릴게요. 매번 감상하는 이제 초반부에 이제 카 체이싱 장면인데요. 이제 저역이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내에 이렇게 저역이 풍성하니까 영화를 보는 맛이 참 좋다라는 그런 미소가 느껴지더라고요. 음의 엣지들이 막 칼같이 살아있거나 막 저역이 막 타이트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토바이가 막 기둥에 막 충돌하는 장면, 아니면 뭐 버스가 차에 충돌하는 장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박진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뒤이어 들어본 이제 라이언 울리병 구하기에서는요 초반부에 계속적으로 막 떨어지는 폭탄이 뻥뻥 하면 터지거든요. 이제 그런 소리에서도 웅장한 사운드 스케일을 보여줘가지고요 영화가 가진 긴장감들을 충분하게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어서 서브우퍼 연결 테스트를 위해서 18매가 한 20만 정도 아주 저렴한 서브우퍼를 연결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본격 홈시어터 기기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서브우퍼의 볼륨을 조금만 올리니까요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들으면요 바로 윗집 밑집의 집에서 막 쫓아올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이제 비추천 당연히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막 시끄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요 서브우퍼를 추가하는 것도 당연히 추천합니다. 네, 우영우에서는요 대사 위주의 영상도 많이 시청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센터 스피커 없이 대사의 전달력이 어떠한지 확인해 봤고요. 들을 때에 막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대사가 전달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잘 대사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맥킨토시 RS250과 RS150을 리뷰하면서요 디자인적으로 아이코닉한 제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디자인이 극도로 아름다워야 되고 제품의 성능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제품의 어떤 이 마감이나 그리고 음질 또한 탑 클래스 수준이어야지만이 이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RS250, 150을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요 역시 이 제품들 또한 아이코닉한 맥킨토시의 그런 제품들에 속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음질적으로는요 저역이 풍성하고요 무선 스피커답게 다양한 장르에 어울리지만요 재즈나 약간 어쿠스틱한 반주를 가진 보컬 음악, 그리고 이제 클래식 사운드에 더 큰 매력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우퍼단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 감상도 할 수가 있어 가지고요 제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포용성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맥킨토시에서 스피커가 나온다는 점은 알고 있으셨나요? 맥킨토시는요 무려 40년 이상을 스피커를 제조해온 회사입니다. 1970년대에 첫 번째 스피커인 ML1C라는 제품을 출시한 이래로 최근에 XRT 1.1K라는 한 짝당 무려 70개의 유닛을 사용하는 스피커를 만드는 하이파이 스피커 전문 브랜드입니다. 워낙 앰프하고 소스기가 유명하잖아요 맥킨토시는요. 그래서 스피커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이번에 리뷰한 RS250 그리고 150을 살펴보니까요 맥킨토시가 앰프만 아는 브랜드가 아닌 스피커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제작해 오고 이렇게 앰프와 스피커 그리고 이제 소스기까지 다양하게 제품들을 잘 만들어 오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뢰감을 느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품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요 파란색 눈을 부릅뜨면서 저한테 맥킨토시의 마력은 이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손짓하더라고요. 맥킨토시에서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물해준 이 RS250 그리고 150 같은 제품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 디자인이나 제품의 음질의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입하셔서 써보셔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